안성환의 시사야. 맛있고 멋있는 우리 술을 찾아 떠나는 불금의 교양학 시간입니다. 주류문화 칼럼니스트인 숙명여대 미래교육원 명욱 교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명욱입니다. 네, 우리 지난 시간에 세계 해장 문화에 대해서 살펴보지 않았습니까? 네. 햄버거가 왜 해장이 되는가? 그러게요. 햄버거 먹어도 되겠다는 생각했어요. 네. 그리고 그 사이에 그 네. 말씀 듣고 난 다음에 간단하게 지인분하고 술을 한잔할 기회가 있었는데 네네. 토마토가 들어간 국이었어요. 제가 아는 척하면서 이게 해장에 좋다고 좀 자랑 좀 했습니다. 아이고, 우리 또 활용해 주시니 너무 감사합니다. 네. 자, 그럼 오늘은 어떤 얘기 해볼까요? 네. 지난주에 저희가 이제 문체부가 막걸리 위키를 국가 무형문화재로 지정할 예정이다. 네. 이런 뉴스를 그때 말씀드렸잖아요. 이것이 최종적으로는 유네스코 무형문화유산 등재를 위한 하나의 포석일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우리가 좀 신경 쓰고 경계해야 될 내용이 하나 나왔습니다. 네, 왜냐면은 바로 지난 2월 일본 국회에서 신임인 총리 이제 스가 총리가 시정연설이 있었는데요. 네. 이때 나온 것이 바로 일본식 청주인 사케, 네. 그리고 일본식 전통 소주인 이제 쇼주를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에 등재하겠다라고 이제 발표를 한 거죠. 네. 근데 이게 왜 이제 이슈가 되느냐? 네. 우리가 이제 경쟁 구도가 형성됐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막걸리 빅기가 어쨌든 세계문화유산에 먼저 등재하기 위해서는 일본의 전략을 알아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준비해봤습니다. 근데 이렇게 한꺼번에 술 네. 문화나 이런 거를 세계 유형문화재에 등재를 하거나 이렇게 하기는 좀 어려워요. 일본이 먼저 노력하면 일본 술이 먼저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관련된 스토리가 얼만큼 많이 퍼져 있고 국민들이 얼만큼 많이 공감을 하고 있고 그 문화가 실질적으로 얼마나 많이 퍼져 있느냐가 되게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럼 일본은 일본대로 하고 우리는 우리대로 하면 안 돼요? 근데 그게 옛날에도 약간 정서성으로 그러는데 한때 한국에서 그 사케 수입이 굉장히 많았던 적이 있었어요. 예. 그리고 당시 우리나라에서도 막걸리 수출이 일본으로 되게 많이 갔던 적이 있었는데 늘 거기서 경쟁심을 느끼더라고요. 일본 사람들이? 네, 일본 사람도 그렇고 한국 사람도 그렇고. 네, 그러다 보니까 이 술 관련해서는 또 특히 자국의 전통주라는 이 자존심을 놓고 또 한판 대결을 또 해야 되는 상황이 왔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는 우리가 좀 알아둬야 되지 않을까라는 것이 또 저희 생각입니다. 지난번에 소주도 말씀해 주셨지만 우리 소주 문화하고 그렇게 겹치잖아요. 지금 일본 소주라고 하는 게 물론 이제 일본에 가서 다른 형태로 발전하긴 했지만 근데 지금 일본 사케 시장은 어느 정도예요? 현재 그 일본의 사케 시장 같은 경우에는 국내 시장으로는 한 2조 원 정도가 되고요. 그 2조 원이 어느 정도냐면 막걸리 한 4배 정도 됩니다. 네, 정도가 되고 수출 금액은 한 2,500억 원 정도 돼요. 근데 우리나라 전통주 총 수출이 한 1,000억 원이 좀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우리보다는 한 3-4배 정도 크지만 그래도 이 정도만 한번 해볼 만한 거죠. 다만 이제 문제가 뭐냐면은 일본 같은 경우에는 일본 사케는 고급 제품들이 주축이 돼서 많이 수출을 하고요. 한국의 전통주는 아직 저렴한 것들 위주로 수출이 되고 있어요. 정부 차원의 지원도 많이 이루어지나요? 네, 이미 일본은 100년 전부터 이렇게 준비를 많이 했고요. 특히 이제 이게 되게 슬픈 역사와 연관되는 게 뭐냐면은 일본이 청일 전쟁에서 이긴 다음에 그것에 대한 배상금을 이 술 쪽에 투자를 했습니다. 사케 쪽에 투자를 했어요. 그래서 청일 전쟁에서 이겨가지고 청나라한테 돈 받은 걸 가지고 술에다 투자했다고요? 네, 맞습니다. 그게 왜냐하면 술에 투자하면은 나중에 그걸 가지고 세금을 거둘 수 있기 때문에 세수 확보를 위해서 이렇게 진행한 거죠. 그래서 당시 했던 것이 뭐냐면은 연구소를 세우면서 이 사케용 쌀을 연구하고요. 어떤 것이 사케용 쌀에 가장 적합할 것인가. 두 번째는 어떤 균을 썼을 때 가장 좋은 그리고 맛 좋은 향이 나오는가. 이런 걸 이미 100년 전부터 진행을 했고요. 최근에는 이 수출이 더 늘다 보니까 800여 개의 그 양조장 대상으로 해외 사업을 지원하겠다라는 것도 발표를 했습니다. 일본 사케는 사케를 만드는 쌀 품종이 따로 있어요? 따로 있습니다. 사케용 쌀이 따로 있어요. 우리 국내는 어때요? 국내는 아닌 것 같은데. 있긴 있는데 그렇게 많이 널리 퍼져 있지 않고 많이 사용하고 있지 않죠.
근데 보면 입국살 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네네네. 그걸 많이 술로 만들더라고요. 그건 입국으로 된, 그러니까 일본식 누룩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 누룩으로 만들어진 쌀을 뜻하는 거고요. 예. 그거만을 위한 쌀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근데 이제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우리가 보통 일반적으로 떡이나 뭐 떡볶이나 이런 쌀을 만드는 그런 그 가공용 쌀은 한국에서 이미지가 저렴해요. 네. 그렇죠. 네. 먹는 쌀이 제일 비싼 거잖아요. 근데 일본은 술로 만든 쌀이 제일 비쌉니다. 그래요? 예, 30% 정도 더 비싸요. 왜냐면은 이 쌀알이 더 크고 예. 쌀알이 더 크기 위해서는 오랫동안 키워야 되는 거예요. 키가 크다 보니까 네. 잘 넘어집니다. 네. 예. 넘어지면 안 되니까. 예. 그래서 가격이 더 높아요. 예. 그러니까 이렇게 부가가치를 술 속에 넣은 거죠. 이거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한 거네요. 100년 동안 계속 꾸준히 쌀을 노력을 많이 크게 했습니다. 키운 다음에 그걸 또 네. 다 깎아내잖아요. 맞습니다. 네, 도정을 해가지고 그 다음에 술을 맞습니다. 담그는 거고. 그 도정을 편하게 하기 위해서 쌀알을 크게 만든 거예요. 네. 디테일이 강하다는 얘기를 많이 하는데 네, 진짜 네, 그렇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근데 지금 이제 수출 실적이나 이런 거 말씀해 주셨지만 네네. 이게 단순히 뭐 숫자상의 문제는 아니잖아요. 그렇죠. 뭐 수출이라고 해서 2,500억 원 정도면 실은 굉장히 산업으로 봤을 때는 적은 수치죠. 근데 예. 그 이상으로 일본의 가치를 높이겠다. 그래서 자신들의 전통주, 자신들의 청주인 이 사케와 자신의 소주인 쇼츠를 통해서 문화 관광 그리고 문화 강국으로 가겠다는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고요. 결국 이것을 통해서 수치적으로 본다면은 이제 관광 산업을 활성화시키겠다. 네. 왜냐하면 일본도 다 도심의 양주장들이 있지 않고요. 네. 다 시골에 있고 농촌에 있고 하거든요. 이걸 통해서 그 동네 왔었을 때 그 동네 양주장과 또 사케를 체험하고 가라. 그럼 지역 경제 활성화하고 당연히 예. 연결될 수밖에 없겠네요. 맞습니다. 실은 그거를 노린 겁니다. 왜냐하면 일본 자체도 이 지방 소멸이라 그래서 계속 이 과소화 지역이 넓어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우리가 보면 뭐 아이 울음소리를 못 듣는다고 하는 거랑 비슷한 거잖아요. 네, 일본도. 맞습니다. 맞습니다. 예, 고령화가 굉장히 진행되면서 맞습니다. 그러면서 계속 이제 도심으로 일본은 사람이 몰리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일본에 이제 빈집이 많다고 하잖아요. 예. 그런 것들이 이러한 것을 나타내기도 하고요. 뭐 결국 이제 일본도 양극화로 치닫고 있는 상황입니다. 부자는 더 부자가 되고 가난한 사람은 더 가난한 사람이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일본식 전통적인 사케를 통해서 그런 걸 타개하겠다라고 한 것이 지금 일본 정부의 또 목표이기도 하죠. 그거 하려면 한국 관광객이 가져야 될 텐데. 그러니까요. 왜 참 네. 그런 걸 해가지고. 자, 다시 본질적인 얘기로 가볼까요? 사케는 뭐 앞서 사케 발전을 위해서 굉장히 큰 투자를 일본 정부가 해왔다 말씀하셨지만 역사적으로 어떻게 발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케가 거의 그 문헌에서 거의 최초로 등장하는 것은 실은 우리나라 덕입니다. 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일본의 가장 오래된 역사서 고사기에 백제인 임번이라는 인물이 일본명 수수코리, 뭐 수수보리 이렇게 얘기하는데 와서 일본 왕에게 일왕에게 누룩으로 만든 술을 빚어줬더니 너무 맛있더라라는 내용이 나와 있어서 일본 사케 신으로 그 신사, 그러니까 사당이 세워졌죠. 네. 근데 이 사당 이름이 사가신사예요. 사가신사, 이 교토에 있는. 네, 맞습니다. 네네. 근데 여기서 사가에서 사케가 왔다고 얘기를 해요. 사가에서 사케가 나왔다. 왜냐하면 사가는 어디서 나왔어요? 사가는 우리나라 말인 사키다, 뭐 사갔다. 이런 부분에서 오지 않았냐라고 문화인류학자분이 주장하기도 했어요. 일본. 사갔다. 사가. 사케. 여기서 오지 않은. 근데 아직까지 이거는 뭐 정설은 아니고요. 이렇게 주장한 문화인류학자가 일본에 있다. 정도를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사케하고 막걸리는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이거 정종하고는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법주하고는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그렇죠. 계속 이렇게 질문을 하게 돼요. 좋습니다. 네. 일단은 사케하고 막걸리 차이, 뭐 당연히 아시겠지만 사케는 청주 계열이고 막걸리 탁주 계열인데 이 근본적으로 일본의 사케는 청주인데 이 청주를 빚는 조건이 뭐냐면 무조건 쌀로 빚어야 됩니다. 보리가 들어가면 안 돼요. 밀이 들어가면 절대 안 들어가고. 안 들어갑니다. 그래서 쌀로만 빚은 술. 근데 우리나라 막걸리 같은 경우에는 쌀도 들어가고 보리도 밀도 들어가고 해서 지역의 농산물을 뜻해서 굉장히 다양성의 미학을 가지고 있고 일본의 사케는 쌀로만 만들기 때문에 굉장히 심플의 미학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여기에 정종은 무엇이냐? 일제강점기 시절에 들어온 일본의 사케의 브랜드명이었다.
아, 브랜드명이었다. 브랜드명이었다. 아, 그걸 우리가 그냥 정정정정 부르는 그렇죠. 거예요. 왜냐하면 한자로 정종이라 써 있어서 그러니까 그걸 그대로 그냥 우리나라 당시 사람들이 좋은 술인가 보다 라고 썼던 것이 이렇게 되어버린 거죠. 아. 법주는 네. 그 매뉴얼대로 법대로 만들었다. 아, 매뉴얼대로 법대로 만들었다. 그래서 이런 뜻인데 법주라고 하고. 궁중에서 이제 쓰이는 궁중용 술로 쓰이는 이름이기도 했어요. 또 네, 그리고 또 불교에서 왔다 이런 의미들도 있고요. 네. 네. 그럼 우리나라 누룩으로 만든 사케 말고 네네네. 그건 청주라고 불러야 되는 거예요? 아니면 뭐라고 지금 불러야 돼요? 우리나라 누룩 같은 경우에는 밀이 들어가잖아요. 예. 그래서 이 밀을 1% 이상 쓰게 되면 청주라고 부르지 못합니다. 아, 청주라고 부르지 못한다. 네. 그러니까 실은 청주라는 이름을 잃어버렸죠. 우리 방식으로 만들면 청주라는 이름을 못 쓰니까. 약주라고 불러야지 되는 거네요. 네, 맞습니다. 아, 약주. 네, 이것도 실은 개선을 해야 될 부분이죠. 그래도 어찌됐든 현재로서는 우리 술로 우리 방식으로 만든 건 약주라고 부르는 게 제일 가장 그렇죠. 현재 법에서는요. 네. 근데 사케 보면 네. 굉장히 다양해요. 아, 그렇죠. 뭐 와인처럼 만든 사케도 있고, 네네네. 뭐 어떤 거는 뭐 이렇게 마셔보면 까끌까끌하다고 하는 느낌도 네네네네. 있고, 이렇게 이 종류가 막 무궁무진하다는 얘기도 맞습니다. 하거든요. 예. 실은 이 쌀로 만든다는 이 단순함에서 다양화를 잘 풀어냈죠. 어떻게 풀어냈느냐? 좀 아까 말씀하셨지만 도정에 따라서 우리나라 일반적으로 먹는 쌀이 12분도입니다. 8분도에서 12분도에서 8%에서 12% 정도 깎는데 일본의 사케는 고급 제품은 뭐 50% 이상 깎죠. 예. 40% 이상 깎고 30% 이상 깎고 이렇게 하는데 많이 깎으면 깎을수록 과실량이 풍부해지죠. 많이 깎을수록. 네, 깎을수록. 왜냐하면은 그 쌀 주변에 다양한 단백질 그리고 비타민, 지방 이런 것들이 있는데 네. 그걸 깎아낸 순간 맛이 물처럼 매끄러워지고 이 과실량이 많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이제 차별화를 진행했고 네. 또 숙성을 얼마나 하느냐, 또 쌀을 또 어떤 쌀을 쓰느냐, 지역을 어느 지역을 가서 있느냐, 또 물이 연수냐 경수냐, 어떤 사람이 만들었느냐, 저기 온천, 명소 이런 거 다 합쳐서 차별화를 통해서 고급화를 이끌어냈죠. 근데 이제 결국 일본의 사케 매출을 보면요, 80% 정도는 저렴한 버전이고요. 20% 정도는 고급 버전이에요. 이 뜻은 뭐냐면 네. 우리나라 막걸리가 20% 정도만 조금 더 고급스러운 느낌이 들더라도 충분히 이런 문화를 따라갈 수 있다. 네. 근데 우린 전통주가 한 어느 정도 몇 종류 정도 있어요? 우리가 2,000종류 있다고 얘기를 하죠. 2,000종류요? 네, 그러니까 각 양조장에서 나오는 브랜드를 합치면은 한 2,000종류 정도. 진짜 많네요. 근데 사케는 어떻습니까? 사케는 좀 더 많습니다. 좀 더 많아요. 네, 1만 종 정도. 1만 점? 만종에 만 종류요? 네, 뭐 어떤 분 2만 종이라 얘기도 하는데 평생을 마셔도 못 마시겠네요, 다. 그렇죠, 못 마시죠. 이게 또 양조장 자체가 한 2,000여 곳 정도가 있고요. 예. 또 일본 사람답게 다품종 소량 생산을 추구해요. 그래서 하나의 양조장에서 굉장히 종류를 다양하게 가져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다양한 사케를 다 하나씩 마셔봐야 돼요, 매니어들은. 그래서 많은 사람한테 조금씩 파는 전략이 아니고요. 예. 한 사람한테 많은 양을 파는 전략이에요. 다양하게 다. 이것도 먹어봐, 이것도 먹어, 이것도 먹어봐. 그게 근데 돈이 더 많이 돼요? 돈이 더 팬을 확보해 나가죠. 네. 그 마니아를 만드니까. 네, 맞습니다. 그런 이런 팬층이 생기면 또 이게 흔들리지 않고.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우리나라 막걸리나 전통주만큼 본질적으로는 다양하지 않다고 봐요. 왜냐하면 이걸 국가가 전략적으로 산업화로 키우다 보니까 정형화되어 있는 거예요. 쌀은 이 중에서 고르고 효목은 이 중에서 고르고 숙성은 몇 개월 중 고르고 하다 보니까 제 입장에 살짝 좀 조립하는 느낌이 있습니다. 네. 일부러 그렇게 만든. 그러니까 국가가 다 정해준 거예요, 이렇게. 네. 그래서 1번 채널에서 못 뽑아가고 2번 채널에서 못 뽑아가지고 그걸 약간 섞는 듯한 느낌이 있어요, 제 입장에서는. 근데 이제 우리나라 문헌수 전통주는 이 자연 속의 효모, 자연 속의 바람, 자연 속의 숙성 이런 거 굉장히 추구를 합니다. 예. 그래서 좀 더 창의적이고 내추럴한 느낌을 더 많이 가지고 실질적으로도 내추럴하기도 하고요. 그렇군요. 네. 근데 그 일본은 정부가 다 주도해서 한다 그랬잖아요. 민간 주도 움직임은 없어요? 민간 주도는 주로 이제 홍보를 하는 데 있어서 열심히 하고 있는 부분이 있어요. 예. 뭐냐면은 그 양조장의 젊은 2세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모여서 사케 사무라이라는 민간 조직을 결성을 해서 세계 주류 품평회에 사케라는 이름으로 등재한 거예요. 네네. 기존에 어디서 경쟁했냐? 와인이라는 품목에서 경쟁했는데 네. 이제 사케라는 부분을 넣었어요. 근데 이게
좀 문제가 된 게 뭐냐면 우리나라 막걸리가 이 세계 주류 품평회에서 수상을 하기도 했는데 네. 사케 부분에서 수상을 하게 됐어요. 아, 막걸리 부분이 제대로 없는 거예요. 없으니까. 네, 네. 아, 그래서 이 이거- 막걸리 빨리 등재시켜야겠다 그래서 많은 부분들이 움직여서 조금씩 좀 진행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네. 지금 그러면 우리 전통도도 네. 좀 이렇게 산업적으로 국가가 좀 나서 좀 적극적으로 키워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제 예산에서 큰 차이가 나요. 일본은 이 주류 산업 자체에 있는 협회 예산만 한 100억 정도가 돼요. 민간 예산이. 근데 우리나라는 국가 예산, 그러니까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진행하는 이 전통지 예산만 30억 정도밖에 안 됩니다. 30억요? 네. 너무 적은데요. 많이 적죠. 예. 너무 적죠. 예. 너무 적죠. 그러다 보니까 실은 규모의 차이가 엄청나게 많이 납니다. 여기서부터. 그리고 우리가 뭐랄까요? 그 민간 차원에서도 굉장히 많은 노력을 하고 네. 양조장에서도 노력을 해야 되겠지만 국가 맞습니다. 차원의 노력이 일단 좀 뒷받침이 돼줘야 될 필요가 있겠네요. 맞습니다. 예. 여기에 네. 또 최근에 이제 그 일본의 유명 그 축구 선수 그 월드컵에도 굉장히 자주 나가던 나카타 히데토시라고 네. 축구 팬들은 다 아실 거예요. 네. 이분이 이제 10년 이상 사케 홍보대사를 하면서 사케를 굉장히 많이 연구했는데 이제는 도쿄에 명문 사립대인 리쿄대학교 경영학부 교수로 취임을 해서 과목이 뭐냐? 예, 사케입니다. 예, 좀 더 정확하게 얘기하자면 일본의 전통문화 마케팅인데 사케, 발효, 공예, 농업을 가르쳐요. 알겠습니다. 이게 좀 이 적극적으로 우리 사회에서 좀 관심을 많이 가져주는 게 일단 네.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불금의 교양학 지금까지 숙명여대 미래교육원 명옥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모바일 상품권 당첨자는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끝곡으로 로렌 우드의 Fallen 띄워드리고요. 이번 주 순서 모두 마무리하겠습니다. 전 월요일 밤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편안한 밤 되십시오.